예,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제 코로나19의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 많이 다녀와 봤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좀 준비가 잘 안 된 병원들을 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병원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두 분이 가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다녀오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감염관리. 오늘은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왔는데요. 예,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분들이 많아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병원이 감염 관리에 굉장히 선도적인 병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코로나19로 방문객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병원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이 병원의 감염관리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채원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요양병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출입자 통제거든요. 7월 1일부터 요양병원 비대면 방문이 허용이 됐잖아요. 혹시 지금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지금 방문 절차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병원 면회객 관리를 위해서 병원의 출입구를 모두 통제한 상황이고요. 병원은 지금 출입구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출입구에는 관리자분이 계셔서 면회 혹은 병원 내원하시는 모든 내원객들의 발열 체크, 그다음 증상 체크를 하고 확인되는 분들만 병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요양병원 병동 입구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관련돼서 면회객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한수아 교수나 다른 촬영진은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최소 인원만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하고 입원 방식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입원 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원내에 출입하셔서 병원 투어도 하고 방도 보고 입원 결정을 하시곤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지금 모든 입원 상담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원 이후에는 환자분이 무조건 1인실 격리하여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후에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다인실로 이동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럼 입원하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1인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저희는 각 층마다 격리 가능한 1인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이 1인실에 먼저 입원해서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 검사에서 PCR 양성이거나 음성이거나 확인해가지고 와야 하는 절차가 혹시 있나요? 상급병원에서 전원을 오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환자의 입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요양병원의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다목적실이라는 곳에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세탁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은 감염관리실 담당이신 김민숙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세탁물 관리나 폐기물 관리 같은 게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 병원에서 세탁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세탁물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탁물은 이제 뭐 피고름, 어떤 젖지 않은 이런 깨끗한 세탁물들은 이쪽에 기타 세탁물로 버려지게 되고요. 또 환자의 대소변이나 어떤 오물이 묻거나 젖은 세탁물은 이렇게 오염 세탁물로 구분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기타 세탁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나 봐요? 네네, 많이 나옵니다. 훨씬. 근데 요즘에는 기저귀가 네. 그 폐기물이나 뭐 이런 걸로 또 제외됐잖아요. 네. 기저귀는 혹시 어디 따로 돼 있나요? 네. 그래서 기저귀는 네.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이렇게 기저귀 상자 전용 상자에 버려지게 됩니다. 아, 그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예. 이제 기저귀는 이제 버려질 때 오물 같은 거 떨어지지 않도록 병실에서부터 잘 말아서 잘 싸서 갖다가 넣게 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의심 환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환자분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런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코로나 의심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들은 격리용 의료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게 되고요. 격리용 의료 폐기물 상자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빨간색 마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여기는 요양병원의 식당입니다.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나 신체적 거리를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어떤 식으로 식당의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나 신체적 거리를 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요양병원의 식당에서는 어떻게 감염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기존과 다르게 직원분들이 소수의 인원이 식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다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식당으로 와야 하고 식당 입구에서는 먼저 손소독을 하게 됩니다.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배식을 받습니다. 배식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리를 앉게 되는데 자리는 간격을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함께 붙어 앉지 못하고 또한 전부 다 전면 배치로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내려서 식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병동이랑 다른 검사실 같은 데 둘러보고 왔는데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거기 환자분들 계셔서 인터뷰를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보통 환자분들 어떻게 이제 환경 관리라든지 병상 간격 유지라든지 또 평상시에 뭐 환경 소독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병상 간격은 지침에 맞춰서 1.5m 간격이 다 유지되어 있습니다. 질본에서 내려준 그 청소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지침을 모두 이제 부서에 배부를 하였고 이제 부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 직원 모두 교육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이제 락스 희석을 하여가지고 그 용도별 걸레를 다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매일 수시로 할 것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할 것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딱 분리된 그 지침에 따라서 청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병원들이 요새 분무기를 사용해서 환경 소독을 하는데 여기 병원에서는 분무기 없이 적셔서 소독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봤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직원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던가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교육을 반복하면서 또 그 장단점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분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무 없이 그래도 꾸준히 걸레를 적셔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부서에서는 또 이제 제한되긴 하지만 저희가 또 소독포를 또 제공을 해드린 부분도 있어서 그 소독 티슈 가지고 또 소독 관리 청소하는 부서도 있긴 합니다. 그 병동 또는 외래에서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 가래를 흡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객담 흡인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객당 흡인할 때는 이제 물품 준비 전부터 손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이제 물품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르면 KF94 마스크 착용을 하고 뭐 장갑을 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앞치마까지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튀는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흡인을 쭉 시행을 하게 되고 흡인 후에 나오는 물품들은 모두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로 분리수거하여서 철저히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중요한 것은 장갑을 벗고 폐기물 분리 배출한 다음에 꼭 손 씻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가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객담을 흡인하실 때 그러면 일회용 생리식염수랑 일회용 카테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준비된 걸 보니까. 저희는 다 일회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염수도 다 일회용 제품으로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버려지고 있고 흡인용 카테터도 다 일회용으로 장갑까지 포함해서 모두 한 번 쓰고 버리는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담을 흡인하시는 분들이 그 간병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흡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진까지 찍어서 그 스티커를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도 하고 대다수의 흡인은 간호사가 하지만 일단 보조적인 지원 도움에서는 간병사분들한테 일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입원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는데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뭐 일일 보고를 통해서 그 연락하시는 환자분, 뭐 직원까지 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분 중에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되시는 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준비된 또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병실로 다 이동을 하셔가지고 일단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빠르게 외부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보냅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검사하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선별진료 검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격리병실에 계시게 됩니다. 요즘 병원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전원 오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검사 결과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병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시나요? 일단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증상자이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대학병원 또는 병원급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원 전일 또는 뭐 당일 기준해서 가장 근접한 일자에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셔야 하고요.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지 집에서 입원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모두 1인실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격리병실은 1인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인실로 입원을 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하시게 되시고 함께 오신 보호자분이라든지 간병사분들도 모두 검사를 받으시고 함께 음성 판정이 되어야지만 일반 병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병실 외에도 물리치료실이나 기타 이제 검사실 같은 곳이 있는데 아까 이제 병실은 되게 환경 관리 잘하고 계셨거든요. 검사실 환경 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물리치료실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동하시는 공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된 소독 지침이 다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 매 환자 치료 후에 희석된 락스 용액에 적신 걸레로 이렇게 매트와 테이블, 기구 등을 모두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또 새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치료실 같은 데서 락스로 소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냄새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을 보니까 아까 창문이 많이 있어서 소독 전중 후에 환기를 많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지켜지던가요? 락스 소독제 사용 지침이 워낙에 환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셨다시피 창문 시설도 되어져 있고 또 공조기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가 같이 병행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창문이 있다고 하면은 창문을 먼저 여는 게 순서이고 또 비닐장갑 같은 경우는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에 락스 희석액을 걸레에 적셔서 이렇게 닦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고 치면 락스 소독을 한 후에 또 한 번 깨끗한 물걸레로 한 번 더 닦아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소독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보면은 이제 그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기구 소독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매트라든지 기구 같은 경우 환자분이 사용을 하시게 되니까 한 환자가 사용하시게 되고 나면은 매 사용 후 소독 걸레로 닦게 되고 또 이제 그 하루에 정해진 일과 기준이 있어서 뭐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맨 오후에 그 사용 중간에는 계속 환자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하고 또 일과 끝난 후에는 이제 종합적인 청소를 한 번 더 싹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기적인 스케줄을 짜서 계속 하시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게 따로 있으시나요? 체크리스트는 모든 부서를 통일하지는 않고 부서별로 이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누락 없이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좀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다른 요양병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상이 있는 분들 아니라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직원분들은 먼저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자가 증상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 팀장한테 통보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하루 3번 발열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출근하는 입구에서부터 먼저 측정을 하고 또 해당 근무지에 가서 이제 체온계를 통해서 하루 2번 정도 더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구에서부터 이제 유증상이 있다 하게 되면은 다 귀가 조치됩니다.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된 부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경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경조사 참석은 모두 제한됩니다. 갈 수 없고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 이제 뭐 친인척 아주 가까운 그 경조사를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제 또 그 경조사 끝난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직원이 꼭 출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결과 판정을 받고 그러고서 조금 더 관찰 기간을 가진 후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동호회나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만 전하는 게 습관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직원들한테 코로나19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이제 여러 직종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종별로 어떤 그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소독을 담당하시는 청소, 그다음에 이제 보안팀, 뭐 주차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이제 많은 어떤 게시물을 많이 이제 부착을 하였습니다. 병동에 계신 뭐 환자, 직원, 뭐 보호자분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이제 색상을 많이 넣고 글자 크기도 크게 하여가지고 병동 게시판이 이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게시물을 또 게시를 하였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문자를 통해서 또 많이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뭐 관련된 어떤 손위생이라든지 주의사항, 면회 제한 금지 이런 부분들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자료 배포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배포를 한 상태에서 해당 부서 관리자가 이제 직원들이 일일이 열람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사인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었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미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대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소그룹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2m의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대면 교육을 시행을 하였는데 물론 대면 교육 시행할 때도 이제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하신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 말고 대면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지침을 또 전달을 하였습니다. 네, 아우 사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귀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다른 요양병원에도 전화 오셔도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성실하게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감염관리 경기도의 모범정의 요양병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감염관리 의사이신 김채연 과장님과 감염관리실 김미숙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장님, 감염관리 활동하면서 너무 어려우셨죠? 어떤 점이 특히 어려우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방호복 준비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또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발맞춰서 현장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매우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보호자와 환자분들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김채원 과장님은 감염내과 과장님이시면서 감염관리 의사시잖아요. 그럼 병원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실 텐데 혹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직원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 주시고 그리고 정해진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모두 참고 같이 견뎌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양병원에서 많이 궁금해했던 점들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많이 조금 배우시고 궁금증이 해소됐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과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해주신 병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예, 잘 다녀오셨어요. 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예, 슬기로운 감염관리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또 만나요.